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특정 금전 신탁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특정 금전 신탁은 그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취급하는 펀드와 유사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 이것이 원리금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가 또 걱정하는 것 같은데, 금융감독원이 그 공식적으로 공시를 할 정도로 피해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이 상품의 성격은 그래요.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특정한 금융 상품에 운용하는 거죠. 펀드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ELS 하면 주식 연동 상품이고, 또 뭐 해외 채권에 투자한 상품도 있고, 이건 또 환율 연동 상품이죠. 또 환해지를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순수 환율 상품에만 운용하는 또 뭐 특정 금융 신탁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동산 관련 특정 금전 신탁도 있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취급은 하지만은 상품의 성격은 그 제2금융권 상품과 비슷하죠. 특히 이제 증권회사와 그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와 비슷한데, 다수가 이제 은행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안전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액도 이제 많이 늘었어요. 2020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뭐 주가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하니까, 또 금리도 안정되고 하니까 아마 이쪽에 그 이용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운용 규모도 보면 최근 한 1, 2년 동안에 100조 원 이상 증가했어요. 잔액은 약 한 270조 원이 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은행 창구에 있는 분들, 즉 은행 창구에서 특정 금전 신탁 상품을 뭐 설명하거나 안내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 상품을 취급하기에는 이 상품의 복잡성 난이도가 높아요. 이것들이 다 금리와 관련돼 있고 주가와 관련돼 있고 환율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율 결정 원리라든지 금리 결정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포유환율연구소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 그 고점에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 고점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매수하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뭐 부동산 가격을 두고 난리법석이거든요. 더군다나 지난해 매수하라는 사람들까지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하면 어쩌란 말이죠. 은행도 똑같아. 이거 창구에 있는 직원들도 환율을 모르는데, 즉 공영방송이나 유명 유튜브 방송 채널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들이 환율을 모르는데 금리를 어떻게 알아요? 환율은 물가와 연동되어 있고, 또 물가가 오르면 금리 오르고요. 또 기업의 신용도 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는 그런 은행의 뭐 직원이나 또 은행에서 뭐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이 채권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 있는 그 뭐 특정 금전 신탁 상품을 판매하고 안내하시는 분이 이 상품을 취급하기에는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지금 포유환율연구소가 여러 차례 금리도 뭐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하수다, 환율을 뭐 3년 동안 달러 약세를 얘기하면 그 사람 하수예요. 경기 선행지수가 6개월 정도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뭐 길어봐야 9개월인데
옛날과 달리 요즘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경기 선행지수도. 또 경기 선행지수조차도 지엽적인 게 많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환율이고 금리고 물가와 관련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임금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그 시장 전체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지엽적인 경기 선행 지수를 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다,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난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 지금 다 실패 봤거든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채널에만 출연만 하면 전문가인 양 지금 오해하는 우리 그 시청자들이 많거든요. 뭐 여러분 이제 최근 2년 동안만 하더라도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죠? 공영방송에 유명인사로 출연을 하시는 분 중에 환율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환율 모르면 금리 제대로 몰라요. 또 금리를 모르면 부동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금전 신탁, 뭐 펀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제대로 알고 판매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이 분야가 대단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확실히 알 때만 펀드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특정 금전 신탁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특정 금전 신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한 몇 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 대여섯 개 되네요. 첫째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라도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는 게 특정 금전 신탁이에요. 은행 정기예금도 뭐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뭐 문제가 생기면 5천만 원밖에 보장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기예금 상품도 아니고요. 그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 원리금까지 그 아까 날 수 있는 상품이 특정 금전 신탁이에요. 주식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아닌 시장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품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30 내지 50% 투자 손실도 가능하다. 금전 신탁도. 주식형이 그렇고 채권형도 요 근래 와서 뭐 건설회사 회사채 금리는 지금 50% 60%. 롯데건설 정도 재벌 그룹 건설사죠. 그것도 뭐 20% 가까이 금리를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시기예요, 지금이. 리처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식형, 채권형, 리처 상품과 똑같은 게 특정 금전 신탁 상품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안전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주가 결정 원리, 금리 결정 원리, 환율 결정 원리 아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선 공부를 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에서 요 근래에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독일 헤리테지 채권 투자. 이 상품이 이제 독일 문화재 건물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거나 수리해가지고 분양하는 건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은행 직원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시행사가 부도날 수 있고 부도는 안 나더라도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고 또 환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그 전문가조차도 어려운 분야를 창구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채권형 상품이라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채권형 상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건설회사 아니면 금융회사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 발행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만기에 원리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그 특정 금전 신탁 상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되고 특히 해외 채권 투자의 경우에는 환율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환위험 관리를 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초 다들 원화 강세 얘기했잖아요. 달러 약세. 그러면 환율 올라가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 선물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환율 내리는 쪽에 배팅을 했다고 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환율이 내릴 줄로 아니까 환율 내리는 쪽에 커버를 해야 되겠죠. 실제는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손실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위험 관리를 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 언론에서는 환위험 관리를 하면 마치 안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환위험 관리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즉 환율 진행 방향을 잘못 알아버리면 환위험 관리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채권 만기하고, 그러니까 펀드에 편입된, 이것도 일종의 펀드니까 펀드에 편입된 채권 만기하고 금전 신탁 만기가 불일치될 때에도 문제가 발생해요. 채권처가 보험회사 상품 중에서 퇴직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퇴직금의 충당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그 ELD 상품이 그런 게 많다고 했잖아요. 만기 구조가 일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펀드나 특정 금전 신탁 그 상품의 만기와 거기에 편입된 그 채권의 만기 구조 일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특정 금전 신탁 그 상품의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면 그래요. 이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나 그 다음에 유명 방송 채널에 출연하시는 분을 환율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난해 TV에 나오시는 분들 유명 방송 채널에 부동산 지금이라도 매수하라 해가지고 안내한 사람 많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는 금리 모른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한 다음에 이런 특정 금융 신탁 상품이나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리처 상품 펀드에 투자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